검찰과 경찰이 노동당의 정진우 부대표 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째로 압수수색해서 들여다봤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검찰의 사이버 사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도 오늘 열렸는데요. 자, 먼저 노동당의 정진우 부대표 연결해 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받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구속되셨다가 보석으로 나오셨고, 그죠? 예. 근데 카카오톡 대화록 내용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예, 9월 18일에 우편물이 도착을 했는데요. 예. 카카오톡 압수수색 검증 집행사실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통지서가 이제 도착을 해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압수수색했다라고 다 적혀 있던가요? 예, 대화 내용 모든 것,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그럼 몇 월 며칠자를 압수수색 당한 겁니까?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5월 1일에서 6월 10일. 예. 한 달 열흘이나 되네요. 네네. 근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카카오톡이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워낙 짧아서 실제로 압수수색 당한 건 6월 10일자 하루치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 뭐가 맞는 겁니까? 일단 제가 이제 정식으로 받은 통지서에는 5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예. 부분을 이제 어제 그렇지 않아도 담당 형사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예. 예, 그리고 저도 이제 통상적으로는 좀 짧게 보관한다 이런 거는 이제 기사에서 본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했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5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로 된 게 맞고 그렇게 이제 카카오톡 본사로 요청을 했고 예. 다만 본인들이 그러니까 경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6월 10일에 하나인 거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좀 납득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보관되거나 어쨌든 사실상 그러면 6월 10일부터 아슬아슬하게 걸린 건데 예. 압수수색 될 수 없는 대상인데 그게 불가능한 건 그럼 이제 경찰에 통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이제 다름 아니어서 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찰 측에서는 6월 10일 하루치만 자기들은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이거죠. 예.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는지는 좀 더 의심이 간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네. 그래서 좀 아까 직접 경찰하고로 통화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왜 이런 것까지 검열하느냐 이렇게 항의도 하셨을 텐데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일단은 왜 그런 압수수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해명이 일단 없었고요. 예. 그리고 그런 위치에 없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담당자는 주로 많이 저한테 해명한 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예.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은 날짜가 6월 17일인데 집행한 날이 6월 17일인데 9월 16일에 이제 저한테 보냈기 때문에 3달이 거의 석 달 지나서 통보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6월 17일 받은 게 맞고 그리고 그걸 분석하고 어쨌든 수사 자료를 만드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 거다. 어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이제 상태인데 예. 제가 이제 법원이나 이제 검찰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받은 바가 없거든요. 예. 증거 자료로 채택된 적이 없어서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 냈는지도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그나저나 통보 받으신 대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라면 한 40일가량인데 그 사이에 카카오톡에서 지금 오늘 기자회견 하신 거 보니까 무려 3천여 명의 대화 내용이 압수수색 됐다고요? 맞습니까? 거기서 하고 카카오톡 이제 대화방에서 폐장을 하게 되면 기록이 이제 사용자에 남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제 최근 자료와 이제 예전 경험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서 예. 대규모로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단체 카톡방. 예. 그런 거를 이제 쭉 집계를 해봤죠. 그래서 대략 최소한 평균적으로 3,000명 이상이 아마 5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이제 변동이 좀 있을 텐데요. 예. 대략 평균적으로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일단 집계를 해봤습니다. 예. 내 카카오톡이 이렇게 압수수색 당했대라고 카카오톡방에 혹시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이제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히긴 했는데 제일 미안하고 이제 부담이 되는 이제 공동의 피해 당사자 같이 이제 압수수색된 걸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제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 만나기는 힘들고 예. 제가 여전히 이제 또 카톡방을 운영하는 또 동창들도 많이 있어서 예. 카톡방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그 카톡방과 이제 다른 이제 공간에 이제 내용을 올렸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 방들인데 상당한 시간 동안 이제 침묵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충격의 강도가 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질문을 하면서 많이 이제 화를 이제 공부하는 예. 검찰이나 이제 얘기를 하시는 데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정진우 부대표 이 휴대전화로 연결되는지 소리가 자꾸 끊어져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노동당의 정진우 부대표였고요. 계속해서 이 사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민변 소속의 조영선 변호사 연결합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그 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은 거는 확실하죠? 예, 발부받은 건 확실합니다. 예. 그렇게 된 게 6월 17일 날인데 3개월 있다가 우리가 이거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단 말이에요. 예. 원래 그 압수수색이 끝나면 바로 통지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신비밀법에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집행한 경우에는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때로부터 30일 내에 하도록 돼 있고요. 네. 이 건과 같이 이제 경찰이 검찰이 신청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네. 검사로부터 최종적으로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이렇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검사로부터 통지를 받지 않았으면은 예. 사실은 언제까지라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 좀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네요. 압수수색을 집행하자마자 당신 걸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사실 약간의 유연성 문제가 좀 논란이 되는데요. 예.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경우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회하지 않는다랄지 이런 규정이 있고요. 예. 또 그 통신비밀법에 보면은 이렇게 30일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한 경우에서 그렇게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 부분들이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 이런 좀 유연성에 대한 고민이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정진우 부대표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통보받은 건 5월 1일부터 6월 10일이지만 예. 정작 경찰이 확보한 건 6월 10일 하루치였다. 이거 확인됐나요? 그것까지는 현재로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압수수색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형사 사건에도 이 카카오톡에서 수집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모든 것이 되었는지 지금 정유 씨 이야기한 것처럼 6월 10일만 되었는지는 예. 경찰관과의 어떤 통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왜 증거를 제출 안 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범죄수사 입증 자료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증거가 없더라, 가져갔는데 없더라. 예. 또는 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칼은 거기에서 혈흔이 밝혔는지 않았다더라.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은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다는 게 여전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경찰이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정진우 부대표가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진술을 거부했다. 그래서 증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압수수색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부분들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아닌데, 어떻든 정유리 씨의 증언이나 이런 어머니가 혼자서 있었던 부분에 비춰보면은 과연 이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디 있는지 사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경찰의 자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예. 그리고 그거는 제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연히 이 휴대전화기에 대해서도 거부하게 돼 있고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되는 거죠. 예. 전화기만 압수해도 되는데 왜 카카오톡 그 전체를 압수하려고 했느냐 이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경찰이 요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여서 결국 법원이 발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까지 받았는데도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관해서 지금 법원이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통신 제한 조치나 압수수색 영장을 하는 데 상대적으로 좀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경찰 입장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MSN 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다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든 법원에서의 어떤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압수된 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더욱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기자회견에 그 세월호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 침묵행진 제안자죠. 용혜인 씨도 예.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자신도 카카오톡 압수수색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한 그 침묵 제안자로서 그 압수수색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일종의 집시법 위반이거든요. 예. 이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집회에 참여했는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경찰은 대부분 지금 체증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찍혀진 그 집회에 참가 현장을 찍은 사진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굳이 사실은 카카오톡이랄지 이런 SNS상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하는 이유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이 세월호 사건의 장기화 문제랄지 또 소위 경찰이 주장하는 이제 전문 시위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 수집 목적으로 예. 주요 핵심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정보 수집 목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에 대한 그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사실 카카오톡 자료가 필요 없다 이거죠? 굳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어디에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예. 그게 과연 입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 지금 정진우 부대표도 그렇고 용혜인 씨도 그렇고 다 집시법 위반인 거죠? 예, 집시법 위반 부분. 현장에 있는 사진도 다 찍혀 있는 것이고. 예, 일반 교통방해하고 집시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어서 예. 현장 사진이 가장 법정에서는 사실상의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나의 카카오톡 내용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모두가 이렇게 우려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망명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행해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상적인 어떤 비판의 자유 이게 이제 침해될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진우 씨가 이제 범죄 수사로 인해서 수사를 받는 거는 무관하게 왜 나의 정보가 나와 제3자와의 나눈 대화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의식들은 반드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체 카톡방이면은 다른 예.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참여권이 이제 보장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요한 문제 제기의 말씀으로 듣고요. 앞으로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영선 변호사였습니다.